자,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표 구하기 파트 1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need two tickets for 마유주 라이프. 자, 여기 보시면요. 마유는 이제 사람 이름이니까 캐피탈 쓰신 건 알겠지만 여기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명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인생이라는 근데 캐피탈을 썼죠. 그 이유는 마유주 라이프에서 이거는 축약형이 아니라 소유격이죠. 고유명사의 소유격. 왜냐하면 고유명사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연극 내지는 공연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대문자를 쓴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for 뒤에는 어떠한 목적을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유의 인생이라는 공연에 대해서 two tickets, 두 장의 표가 need,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I'm sorry. 우리가요 보통 거절의 의미, 그 다음에 아니다라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no를 사용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문어체, 문법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생활용어에서는 no로 대답하기보다는 이처럼 I'm sorry 이렇게 하면 표를 두 장 달라고 했는데 I'm sorry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의미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보다 보면, 생활용어문을 보다 보면, sorry, 그러니까 I'이 생략되고 sorry만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I'm sorry와 sorry는 약간의 그 상황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I'm sorry는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고요. sorry는 그냥 친한 사이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가시거나 외국인들과 얘기를 하실 때는요. sorry를 쓰시는 것보다는 I'm sorry를 쓰시는 게 더 정중하시겠죠. The tickets are sold out이에요. 표들이 sold out 하면 매진, 품절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표들이 품절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How about the 5:30 show죠. 자, 여러분, show라는 아이는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로 쓰였을 때 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뮤지컬, 공연, 연극 뭐 이런 걸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히 뮤지컬 그 단어 모르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다음에 공연 같은 경우에 플레이라고 하잖아요. Play.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맞닥뜨리면 그 플레이나 뮤지컬 자체도 생각이 안 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쇼로 받으시면 돼요. 무비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5시 30분 쇼는 어떤가요? 라는 얘기니까 의역을 하면 5시 30분 쇼는요? 라고 했더니 We still have seats예요. 자, 여전히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자리가 있습니다인데요. 자, 이렇게 위주어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주어예요. 위라든지 유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굳이 해석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전히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 need two tickets for Ma유's life. I'm sorry. The tickets are sold out. How about the 5:30 show? We still have seats. 자, 마유의 인생 여기 보시면은요, 여러분 need 다음에 to가 나왔잖아요. d하고 t하고는 발음 체계가 비슷해요. 그래서 앞에 d를 하지 마시고요. need to. 그 다음에 KET로 끝나는 단어는 제가 이 사운드가 어두운 애 발음이 아니라 이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티켓이 아니고요. 티켓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복수형 S가 붙었죠. 복수형 S면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ticket for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고요. 나는 죽어도 S를 하겠다. 그러면 T 사운드는 받침 넣으셔야죠. T하고 S하고 나왔다고 치 발음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tickets for Ma유's life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도요. 표들이 매진되었다 해서 복수형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S를 복수형 어미니까 생략을 하시던가 나는 죽어도 복수형을 하겠다. 그럼 뒤에가 다행히 모음이니까 연음을 시키시면 돼요. 티켓사 sold out. 자, sold out도요. 뒤로 끝났는데 뒤에가 out이니까 뒷사운드 이쪽으로 연음할게요. sold out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은요. how로 시작하니까 문장의 끝은 내려주셔야 되고요. 자, still이라는 단어 볼게요. 이거 발음 기원 찾으시면 still 맞는데요. S 사운드 뒤에 제가 무성음 나오게 되면 이거 쌍자음한다고 했죠. 그래서 still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sit도 자리가 있다, 자리들이 있다라고 해서 S가 붙었는데 이거를 안 하시거나 sit 이렇게 하시거나 나는 S를 하겠다 그러면 T 사운드는 받침을 넣으셔서요. sits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옷가게 파트 2입니다. Where is the fitting room? 자, fitting room 하면 탈의실이죠. 그러니까 fit 하면 맞추다라는 동사잖아요. 그럼 맞추는 방이에요. 그렇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탈의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탈의실을 다른 말로 쓰실 수도 있어요. 혹시 아세요? changing room. 체인징 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인지는 뭐야? 바꾸다, 변화하다라는 얘기니까 그 탈의실에 가서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래서 체인징 룸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소가 어디 있어요? 라면 가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어디니까 where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where is the fitting room? 그러면 탈의실이 어디 있나요? I would like to try this on. 자, would like 하면 뭐뭐하고 싶다. want보다는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뭐뭐뭐뭐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중하게 해주면 좋겠죠. want보다. 그 다음 여기서 보셔야 될 게 try on이에요. try on. 자, try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시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옷이나 신발류 이런 것들의 의복과 관련돼서 try를 쓰게 되면 입어보다 신어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입던지 쓰던지 신던지 보면 그 신체 위로 착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전치사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 입어보고 싶어서요인데 this는요 대명사죠. 대명사는요 여기 보시면 try가 구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뒤에 이제 전치사나 부사와 같이 쓰이는데 이럴 경우에 대명사는 꼭 그 사이를 삐집고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입어보고 싶어서요 라는 얘기고요. It's downstairs. 자, downstairs 하면 아래층이죠. 그럼 반대말은 upstairs 해서 up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층에 있습니다. The elevator is behind you. 승강기는 손님 뒤에 있습니다. 지난번에요. 저랑 수업하실 때 승강기를 엘리베이터 말고 또 뭐 쓰실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리프트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는 손님 뒤에 있습니다. behind 뭐뭐 뒤에 라는 뜻이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here is the fitting room? I would like to try this on. It's downstairs. The elevator is behind you. 자, 탈의실이 어디 있나요? 라는 얘기에서 우리 보시면은요. 이게 where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문장의 끝은 내려주셔야 돼요. 의문사니까. 자, 그 다음에 보통은 I would를 축약해서 I'd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풀어줬어요. 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like 하지 마시고 받침 넣어서 like to. 그 다음에 tr 사운드 나왔죠. try가. 그러니까 r 발음해서 try. 그 다음에 this 다음에 on이니까 연음 섞여서 this on. 그러면 I would like to try this on. 이렇게 되겠죠. 자, downstairs에서 s가 붙었는데요. 이 s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s가 있어야지만 아래층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s 꼭 발음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th는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그렇죠. 모음 앞이니까 d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자, behind에서 d 사운드를 발음을 안 하시던가 d 사운드를 뒤에 u로 연음시키시는 방법이 있어요. behind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식당 파트 3입니다. Could you recommend anything good이에요. 자, 맛있는 거 아무거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자, could you 나왔습니다. could you는 can you의 정중한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can you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볼 때는 can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 조동사는 집에다 두고 오시고요. can 다음에 주어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can you 하면 부탁이죠. 그럼 부탁은 여러분 정중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could를 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만날 때 could는 can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can을 좀 더 정중하게 표현하려면 could를 쓰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ecommend 하면 추천하다. 자, 그 다음에 anything good 하면 맛있는 어떤 것, 그죠? 맛있는 아무거나 이런 뜻인데, 자, 보통 굿하면은 여러분 좋은이란 뜻이죠. 그러면 맛있는은 딜리셔스인데 여기에 왜 굿을 썼을까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딜리셔스가 지금은 생각이 나요. 그런데 막상 외국인과 맞닥뜨리면 그 쉽다고 생각하는 딜리셔스도 생각이 안 나십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두리뭉실 쓰실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굿이에요. 음식에서 좋은이라는 거는 맛이 좋다, 맛있다란 뜻이죠. 그러면 사람 성격이 좋은 건 뭘까요? 착한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 굿이 형용사잖아요. 그 다음 anything은 대명사예요. 그럼 보통 형용사는 앞에 위치해서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굿이 뒤에서 꾸며져요. 그 이유는 thing, one, body 이런 아이들이 any나 every나 some이나 이런 아이들과 합쳐지게 되면 얘네들은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뒤에서 꾸며준 거고요. You should try our roast chicken이에요. 저희의 구운 치킨을 여기 보시면 try 나왔어요. 앞에서는 옷가게에서 try가 나왔을 때는 입어보다고 그럼 여기는 식당이고 음식이라는 로스트 치킨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try는 뭘까요? 먹어보다. 먹다가 아니고 먹어보다. 그래서 try를 쓴 거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로스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로스트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굽다라는 뜻이 있죠. 그럼 우리가 굽다 하면 또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베이크란 단어가 있어요. B-A-K-E. 그럼 여러분 베이크와 로스트는 어떻게 달라요? 베이크는 보통 뭐랑 같이 씁니까? 뒤에 브레드, 빵이나 쿠키 이런 과자류들과 같이 쓰이죠. 그래서 과자나 빵을 구울 때는 베이크를 쓰고요. 로스트는 특히 육류, 고기를 굽다라고 할 때 로스트를 쓰고요. 여러분들 로스트가 또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CF 광고를 보시다 보면 커피 선전 나오시면 우리는 무슨 로스팅 공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구운 게 아니고 그때는 볶다라는 의미죠. 그럴 때도 로스트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should 나왔죠. should는 뭐냐면 뭐뭐 해야 한다죠. 그럼 드셔봐야 해요가 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유주어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위주어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주어는 일반 주어이기 때문에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how is이고요. 여기서 how는 무슨 뜻일까요? 뒤에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라는 얘기죠. 그거 어떤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It's delicious, fantastic and beautiful. 맛있고 멋지고 아름답죠. 선생님 음식을 왜 멋있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정말 환상적이다는 얘기죠. 맛이 정말 좋다라는 거를 광고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Could you recommend anything good? You should try our roast chicken. How is it? It's delicious, fantastic, and beautiful. 자, 맛있는 거, 자, 여기서 보시면 could가 나왔죠. could가 나왔으니까 문장의 끝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문장의 끝은 올려주셔야 돼요. 조동사니까. 그 다음에 recommend에서 뒷사운드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recommend anything good, good 하고 올려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should의 뒷사운드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에가 try에서 T 사운드가 나오니까 should try our roast
치킨인데 여기도 로스트 치킨 하실 필요가 없어요. STCH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 생략. 로스트 치킨. 그러면 you should try our roast chicken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is 다음에 it이에요. 그래서 연음시켜서 is이고요. 얘는 how로 시작하니까 문장의 끝은 내려주셔야 돼요. 의문사니까. 마찬가지로 TS 나왔다고 치 발음하지 마시고요. T 사운드 받침 넣고 S 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It's delicious, fantastic, and beautiful.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시면 여러분 이게 영어의 열거법이에요. 영어에서는 2개 이상이 나오게 되면 마지막 단어 앞에만 and를 붙이고요. 나머지는 컴마로 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기내에서 파트 2고요. Ma'am, you can use your cell phone이에요. 자, ma'am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럼 상대방 B는 성이 뭘까요? 그렇죠. 여성이란 얘기고요. 여기는 부인이라고 했는데요. ma'am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한테도 지칭을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맴 자체가 극존칭, 여성을 극존칭하는 거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한테도 써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단어책을 보시면 맴을 여사, 부인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칫 결혼한 사람만 지칭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can't가 나왔네요. 이렇게 단독으로 얘기할 때는 T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부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보통 문장 안에서 들어가면 긍정의 can과 부정의 can't가 구분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구분하셔야 돼요? T 사운드를 안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힘들죠. 부정은 강하고 길게 해주시고요. 긍정은 약하고 짧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You can use your cell phone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셀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휴대전화죠. 뭐 셀룰러 폰, 모바일 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막상 외국인과 맞닥뜨리게 되면 또 휴대전화라는 그 단어 자체도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땐 그냥 폰을 쓰시면 돼요. 원래 폰이라는 단어는요. 유선전화를 얘기했던 거죠. 근데 요새 가정에 유선전화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사무실이 아닌 경우에는 유선전화를 쓰지 않습니다. 다 휴대전화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셀폰이 생각이 안 나시면요. 그냥 폰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휴대전화를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you는 일반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았어요. Oh, I didn't know that. 여기 didn't가 나왔는데요. don't가 아니고 didn't가 나온 이유는요. 지금보다 당장 1초라도 전에 내가 몰랐던 거예요. 과거에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idn't를 썼습니다. I'll turn it off now예요. 자, 여기 또 구동사 나왔어요. turn off죠. turn off. turn 하면은요. 돌다, 회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전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off가 무슨 뜻이에요? 제거, 탈락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거로 전환하다, 탈락으로 전환하다니까 끄다, 잠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휴대전화를 끄는 거죠. 그래서 now, 지금 휴대전화를 I'll 끌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 안 껐어요.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이라고 하죠. 여러분, thank와 thanks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둘 다 고맙습니다인데 차이는 있어요. thanks가 조금 더 땡큐에 비해서 정중하지 않은 표현이죠. 제가 길게 말하면 길게 말할수록 정중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얘기할 때는 땡스보다는 땡큐를 쓰시는 게 낫고요. Thank you for 하게 되면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죠. for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불가피하게 동사가 오게 되면 여기처럼 ing 붙인 동명사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이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니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연습하시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오늘 투데이스 팁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저녁 뉴스인가를 보다 보니까 이 노쇼라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원래 노쇼가 무슨 뜻이냐면 오기로 해놓고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나 오기로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어디서 쓰였냐면 항공이나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뭐냐면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나타나지를 않거나 호텔을 예약을 해놓고서는 투숙을 하러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나 그런 현상을 노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더 뜻이 확대돼서 예를 들면 식당에서도 노쇼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요새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화 떡하니 해갖고서는 오늘 식사를 하러 가겠다. 이렇게 몇 시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음식을 다 만들어 놨는데 안 나타나는 경우는 자영업자를 2번 울리는 경우죠. 그래서 그때도 노쇼를 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노쇼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요. 식당도 아니고 항공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소 양으로 최대 인원을 맞추다 보면 예약제를 하고 이제 그 백신을 열죠. 오픈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몇 명을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해놓고선 갑자기 사람이 안 나타나게 되면 그 병은 땄는데 사람들을 맞힐 사람이 안 나타나니 병을 그대로 버려야 되잖아요. 백신을. 그래서 어제 뉴스에 나왔던 건 뭐냐면 그 노쇼 분에 대한 백신을 이제 다시 접수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닥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 노쇼 분에 대해서 빨리 예약을 해서 맞아야 된다라고를 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죠. 근데 접수분을 받는다라는 이제 공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신을 맞을 때 보면 대기자를 놓는데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사람이 안 나오게 되면 그 대기자를 그 순서에 넣어서 백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기자 분을 그 노쇼 때문에 만들어 놓는다 이 얘기도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뉴스나 기사를 보시고 노쇼라는 얘기가 나오면 영어 시간에 배웠던 얘기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시고요. 자,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자, see you next time.